상황이 이쯤 되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지, 여당은 왜 그런 김 비서관을 감싸고 도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어제 여당이 이제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요.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서 김 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동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 비서관이 현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라는 걸 입증한 꼴이다. 김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뭘 숨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면서 강 실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김현지 비서관 출석을 요구하는 건 정쟁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총무비서관보다 상관인 비서실장이 출석을 하니까 하급자는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그런 논리라면 그 각 부처에서도 장차관만 나오면 되지 일선 국장 과장급은 나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이냐면서 뭘 숨기려 하니까 출석을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야 공방이 격해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거수 표결 없이 간사 간 협의를 더 하는 것으로 상황을 일단 정리했습니다. 여야 공방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 그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 지장 없다.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에요. 예? 공당이에요? 김현지를 불러내라는 조용히 해보세요. 김현지 못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아,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만사 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 형통이구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는 의미의 이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거기에 김현지 비서관의 이름 한 글자를 떼서 지금 만사 현통이라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김 비서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요. 인사 문제 등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만사가 김현지로 통한다. 이런 의미의 만사 현통이라는 별명으로 이 여권 안팎 그리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리는 걸 저렇게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만큼 김 비서관이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꼽힌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많았죠. 그런 만큼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현지 비서관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함께한 30년이 넘는 동지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데요.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었던 1998년 이 성남 시민모임이란 이 단체를 만들었을 때 김 비서관이 바로 이 단체 사무국장을 맡았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2010년 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는 이 김 비서관은 인수위 간사로 활동했고요. 또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합류하는 등 이 측근에서 핵심 참모를 자처하며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후에도 김 비서관과의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2022년 대선 직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요. 의원실 보좌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김 비서관은 역대 정부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인사가 맡아왔던 총무비서관으로 이 대통령실에 입성을 했는데요. 김 비서관은 이후 이재명 정부 초기 인사에 실질적으로 강하게 관여를 하면서 문고리 권력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나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이딴 낙마로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김 비서관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출범하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인수위 기간이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그 인사 검증이나 이거를 담당할 인사수석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또 뭐 공석이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김현지 비서관이 인사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그게 사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사 현통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 인사 파문이 일었을 당시에 당시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강선우 후보자의 논란이 확산됐을 때 김현지 비서관이 강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퇴를 권유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요, 이 김 비서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가 워낙 깊다. 이 현 대통령실에서 김 비서관의 존재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요, 앞서 이 공개석상에서 김 비서관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이 비명 행사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불출마 요청을 받았던 이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김현지 비서관을 언급을 하면서 이 대통령 비선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앞서 이 김현지 비서관을 언급했던 이 대통령의 목소리, 그리고 문학진 전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카드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결식아동 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 저 김현지 보좌관이 지적해가지고 고쳤는데, 아, 그래?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줬죠.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정진상, 김용 이 정도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몇 사람이 있죠. 지금 그 이재명 의원실에서 보좌하는 사람들, 김현지. 그걸 이제 보통 성남팀 또는 뭐 경기도팀 이렇게 하죠. 거의 이제 수족처럼 충성스럽게 그렇게 모신다 할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김현지 비서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더더욱 이 대통령과 이제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최근 거리에서 보좌를 했다. 이런 또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김 비서관만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실장이 대장동 사건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대응 그리고 정무 현안을 김현지 비서관이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을 때 김 비서관이 이 대통령에게 전쟁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 카메라에 잡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이 대통령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했을 당시에 김 비서관이 김혜경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에게 도청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녹취가 뒤늦게 공개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관련 대화가 오간 후에 6개월 뒤 경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도청을 압수수색했지만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김현지 비서관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뭔가 연루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이런 의심 지금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여당이 뭔가 숨기기 위해서 김 비서관을 감싸고 도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 10월 이뤄졌던 김현지 비서관과 배모 씨 대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파일이나 이런 거 없앨 거면 싹 없애요. 그리고 나면 그 나간 사람들이 하는 엉망진창을 해놔가지고 아예 하늘을 사갖고 아예 다 교체를 해놔 있어. 그래서 예정 하드를 주문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10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파일만 지우면 그리고 가면 제가 하드를 교체시키게 어떤 컴퓨터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